이번 시간에는 배출가스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배출가스 장치 정비의 19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엔진 정비 나에게 맡겨라 백광렬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배출가스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죠? 예, 오늘은 그래서 본격적인 학습 전에 배출가스 검사를 위한 시험 대상 차량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배출가스 값이 달라질 테니까 가장 적정의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는 시험 대상 자동차의 상태는 가솔린 배출가스 검사 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기관은 시험 전에 적당히 예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 상태에 있거나 장시간 운행하지 않은 상태의 자동차는 충분하게 예열이 된 후에 측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주행 중 또는 가동 중인 상태의 자동차로서 기관이 정상 작동 온도를 초과하여 과열되었을 경우에는 공회전 상태로 기관을 가동시켜 본닛을 열고 5분 이상 경과한 후 정상 상태가 되었을 때 측정해야 되는 거죠.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군요. 다음으로 변속기가 수동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어를 중립에 두고 클러치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또한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립 N 위치에 두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은 에어컨 등 부속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로 가동시키고, 배기관은 바람이 부는 경우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가동시켜야 하며, 배기관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배출가스가 새어나오거나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지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출가스 장치 정비 방법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NCS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영상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배출가스 장치 교환, 수리, 검사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배출가스 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에 학습하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배출가스 분석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장비를 준비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공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전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관련 장치를 수리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배출가스 장치와 관련된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비 지침서에 따라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장치를 검사하고 판단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배출가스 장치 검사를 통해 고장 요소를 분석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배출가스 장치의 작동 상태, 성능에 대해 검사 절차에 의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에 따라 배출가스를 분석,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배출가스 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퍼지 컨트롤 소네드 밸브, EGR 밸브 등을 교환해보고 배출가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 과급장치 정비, 급배기장치 정비, 연료장치 정비, 자동차 엔진 정비, 장비 유지보수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배출가스 장치, 센서, 엔진 컨트롤 모듈, 진단 장비, 엔진, 촉매, 공연비가 있습니다. 선생님, 배출가스 장치 정비 학습 준비 되었습니다. 가실까요? 예, 저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계속해서 예. 저희가 배워볼 내용은요. 연료 탱크의 휘발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증발돼서 날아갑니다. 네. 그 연료 탱크를 보면 우리 주유소에 가서 주유구를 하려면 휘발유통에서 이렇게 증발되는 아지랭이 피듯이 보입니다. 날아가죠. 그죠? 네. 그걸 보고 우리는 연료 증발가스라고 해요. 이런 연료 증발가스도 역시 HC라고 하는 탄화수소라고 하는 입자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역시 인체해가 되는 유해성 가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 증발되는 가스가 예전에는 대기 중으로 전부 다 방출을 시켰었는데 이것을 캐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캐니스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장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 증발된 가스를 캐니스터에다가 포집시켜 놓고 그 캐니스터 안에는 쌀알 크기 정도의 숯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숯을 우리는 활성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숯에 우리가 숯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집안에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흡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죠. 그래서 증발된 가스를 캐니스터에 있는 활성탄이 포집을 하고 그 포집한 것을 어디로?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는 PCSV 그 밸브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연소실로 들어가서 연소시켜서 배기가스로 배출시키겠다. 그때 사용하는 캐니스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캐니스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캐니스터를 탈거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에서입니까? 네. 예, 지금 현수 씨 요거 보이면 요거 보이시나요? 네. 예. 자, 요것을 보고 우리는 캐니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전에 얘기했었던 그 증발가스가 자, 이 통 안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증발가스가 연소실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저장통의 어떤 호스라든가 연결부 또는 호스의 어떤 경화에 의해서 깨졌거나 또는 호스가 빠졌거나 했을 경우에 증발가스는 외부로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 육안으로 지금 하단 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역시 상단부에 두 개의 호스가 있는데 역시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안 점검을 이렇게 해서 자,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니스터 탈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니스터 탈부착은 밑에 하단에 자, 너클이 있죠? 자, 하단에 클립을 먼저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역시 클립이 두 개가 있죠, 호스가. 자, 그래서 제거하고 자, 요 매체가 캐니스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캐니스터 외관을 봤을 때 어디 깨졌거나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신품으로 교환하는 것이죠. 지금 외관상으로도 큰 이상이 없고요.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조립이 해야 되겠죠. 자, 조립은 역시 역순으로 조립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호스를 끼우고요. 클립을 체결을 하겠습니다. 자, 상부 두 개 호스 클립을 고정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부 쪽에
호스를 끼우고 그다음에 역시 클립을 체결한 다음에 자, 원래 있었던 상태로 걸어 주시면 작업이 끝나겠죠. 선생님 이 예. 작업이 이게 좀- 쉽진 않네요. 아, 이게 원래 네. 실차에서 이렇게 지금 비좁은 공간에서 카메라를 막 들이대가면서 이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거죠. 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작업 공간상 이렇게 좀 약간의 그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예. 케니스터 교환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선생님 이번에 예. 저희 실습할 내용은요. 예. 네. 혹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네. 그 배기가스 재순환 네. 장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동차에서 배기가스 중에는 질소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NOx라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칭하는데 이 NOx라고 하는 질소 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생성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기 중에 주가 뭘까요? 이 공기의 조성이 뭐로 돼 있을까요? 산소, 산소, 네, 정답. O2, O2가 산소죠? 네, 예. 네. 또 수소 수소. 야, 수소는 요만큼 네. 코딱지만큼 있을 겁니다. 조금 있고, 네. 예. 주는 질소가 줍니다. 질소가 전체 공기의 약 한 78% 정도 그렇게 많아요? 차지하죠. 질소가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네. 산소가 거의 단줄 아는데 네. 질소가 약 78%, 그다음에 산소가 약 21% 정도를 차지하고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공기 중에 보이시나요? 질소고 지금 산소가 떠돌아다니는 거? 여기에 질소 있고 여기 산소 있는데요. 훌륭하신데요. 안 보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착한 사람만 네. 보이는 걸로 이렇게 우리 정의합시다. 네. 자, 사실 안 보이죠? 그렇죠. 네. 이게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각각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혼합만 돼 있을 뿐이에요. 믹스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믹스된 공기가 어디로 연소실로 들어가서 연소해서 배기가스로 빠져나올 때는 이놈들이 질소와 산소가 두 개가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질소산화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NOx. 그렇죠. 네. 그래서 얘들이 배기가스로 우리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죠. 사람이 숨을 쉬는데 아무 이상 없죠. 그죠? 근데 이것들이 붙어서 사람이 흡입을 하게 되면 폐질환이라든가 또는 눈의 점막, 광학,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오염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런 오염 물질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결국은 연소실에서 연소할 때 연소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폭발할 때 꽝 하면 그때 열 발생하겠죠? 네. 이게 한 1100도씨 정도 되기 시작하면 두 개가 결합하기 시작하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합력은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때 배기가스로 이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량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열 때문에 질소산화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열을 열을 한 번 더. 낮추면 되겠지. 열을 낮춘다고요? 그렇죠. 그럼 왜? 폭발이 온도가 안 되잖아요. 높을 때, 그렇죠. 네. 온도가 높을 때 네.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니까 온도를 낮춰주면 질소산화물도 안 나오겠네요. 이해가시나요? 뭐 그러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배기가스를 어디로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곳으로 배기가스를 일부 집어 넣겠다라는 겁니다. 네. 일부 집어 넣음으로써 인해서 새로운 공기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겠죠. 새로운 신기가 적게 들어가고 그 적게 들어가는 양에 의해서 결국은 폭발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자 이쪽이 지금 보시는 이쪽이 배기관 쪽이죠. 네. 그래서 배기관의 파이프를 이렇게 쭉 타고서 어디로 옵니까? 이렇게 해서 자 엔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자 여기까지 왔죠. 네,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얘가 상시적으로 연소실로 계속 들어가면은 안 되니까 여기에 밸브를 하나를 두었어요. 이 밸브를 보고 우리는 EGR 밸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요 지금 EGR 밸브를 한번 탈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진공에 의해서 작동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진공 호스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공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13mm 소켓을 사용해서
자, 현수 씨, 요 밑에 있는 볼트 한 번만 풀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저를 요즘 많이 시키시는데. 아, 그런가요? 네. 예, 반대로 풀으셔야 되죠. 그렇죠? 네. 자, 제가 살짝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배기가스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자, 얘는 좀 잠깐 가지고 계시고요. 자, 공구 한번 주시고. 자, 이잘 밸브가 떨어지니까 좀 잡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탈거를 했고요. 자, 물론 지금 탈거된 것에는 가스켓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탈거한 EGR 밸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현수 씨 요 안에 네. 요 안에 지금 로드가 하나 있는데요. 안에 안쪽으로 로드가 지금 안쪽으로 보이시나요? 네. 자,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 그 로드가 여기에 있는 아까 여기 진공 호스를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진공이 가해져서 얘를 빨아들이면 이 로드는 이렇게 막고 있던 것이 얘가 이렇게 살짝 들어져 올라가겠죠. 얘가 살짝 들어져 올라가면 그때 배기가스가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엔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의 밸브를 보고 우리는 EGR 밸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EGR 밸브까지 지금 탈거를 한번 해봤고요. 얘는 기계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기계식 EGR 밸브라고 하고 요 과정이 끝나면은 전자제어식 EGR 밸브라고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분해해 보도록 할 거고, 자, 어쨌든 얘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식 EGR 밸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가스켓이 있었죠? 네, 여기 있었습니다. 예, 공구를 사용해서 좀 빠르게 조여 주십시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볼트 가지고 계시죠? 네. 예, 공구를 사용해서 조여주시고, 예,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진공 호스를 아까 뺐었죠? 자, 진공 호스까지 연결을 하면 조립이 끝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EGR 밸브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계식 EGR 밸브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예, 지금 현수 씨 엔진이 좀 바뀌었죠? 네, 또 갑자기 바뀌었네요, 예, 또. 바뀌었습니다. 네. 아까는 기계식 EGR 밸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전자식 EGR 밸브. 네, 전자식 EGR 밸브를 한번 탈거해 보는데, 자, 요 매체가 전자식 EGR 밸브죠. 그래서 여기 커넥터 잭이 이렇게 꼽힐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컴퓨터가 직접 얘를 제어를 해서 결국은 아까 우리 그 로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했었죠? 그 매체가 지금 컴퓨터의 신호에 의해서 직접 작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전자식 EGR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탈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구가 있는데, 자, 현수 씨가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이것 좀 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자, 그거 좀 풀어주시고요. 예. 이게 안 맞네요. 자, 살짝 약간 좀 틀어서 하시면, 예,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예,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예, 이쪽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나머지 이제 손으로 좀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탈거를 하면 안에 가스켓이 있겠죠, 그죠? 네. 네, 가스켓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요거 좀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게 전자 EGR 밸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설명드렸듯이 이쪽에 전원에 의해서 얘가 작동을 하고 그 작동에 따라서 EGR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얘는 단품 점검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탈부착이기 때문에 자, 탈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네. 조립을 진행을 할게요. 예, 불타 한번 꽂으시고요. 짠! 살짝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면서 예. 그리고 저 볼트 하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공구를 사용해서 한번 조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전자식 EGR EGR 밸브 탈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알려주실 내용은요? 예, 이 차는 지금 가솔린 차량인데요. 가솔린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지금 얼마큼 나오는지를 우리가 기기를 통해서 점검을 한번 해볼 겁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웃길 수 있겠지만은 사람도 대변이나 아니면 소변을 가지고서 검사해서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체크하듯이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를 잘 분석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차의 전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계측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 계측기를 이용해서 배기가스를 측정해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뒤쪽으로 옮겨야겠네요. 그러시죠. 네. 들어갑시다. 자, 저희가 지금 뒤로 예.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COHC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측기가 COHC를 측정할 수 있는 배기가스 측정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우리 COHC 말고도 CO라든가 CO2,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게 있죠. 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기과열률이라고 하는데 공기과열률을 측정할 수 있고 물론 HC와 산소량, 그 다음에 AFR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론 공연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인 테스터기가 그 COHC 시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COHC를 측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동을 먼저 걸어야 어이구, 이제는 뭐 베테랑이 다 되신 것 같습니다. 베테랑입니다. 자, 우리 조교 시동 좀 걸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시동이 걸리면 자, 요걸 보고 우리는 배기 플러그라고 합니다. 배기 플러그. 예. 배기 플러그라고 하고 이 배기 플러그를 배기구에다가 이제 끼워 넣을 거예요. 그래서 배기구에 자, 한번 끼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예. 자, 이렇게 해서 배기구에 깊이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여기 테스터기 모니터에 보면은요, 측정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측정키를 누르면 여 안에 진공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배기가스를 쭉 기기로 빨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배기가스가 지금 각가지 가스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이제 분석을 하겠죠. 자, 측정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지금 00였던 것들이 이제 빨아 올리면서 뭔가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제 어느 정도 빨아 올려서 기기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조금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값을 판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기환경 보전법에 보면은 배기가스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를 두고 있어요. 근데 자동차인데 대기환경 보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죠. 그죠? 우리나라 행정상의 법규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면 자동차 관리법에 준해서 뭔가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동차지만 자동차에서 배기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자동차 규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어쨌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규제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CO라고 하는 것이 1.2% 이하가 나와야 정상일 테고 그 다음에 HC가 약 220 ppm 이하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 자동차는 불합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자, CO가 지금 얼마 나옵니까? 0.54%. 자, 그렇죠. 0.54%, 아까 1.2%라고 했으니까 얘는 적합이죠. 예, 적합입니다. 근데 HC가 220 ppm 이하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규정값보다도 보통 한 2배 더 높은 값이 지금 지침이 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약 450 ppm 육박하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CO는 정상이나 HC가 이렇게 다량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동을 끄고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조교 시동 좀 한번 꺼주십시오. 예. 그러면 HC는 이제 부적합한.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받았을 때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얘도 이제 시끄러우니까요. 대기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CO는 정상인데 HC가 지금 다량 배출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특성 곡선을 잠깐 이렇게 보면은 CO가 HC가 같이 많이 나온다. 두 개가 동시에 많이 나온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농후한 혼합비일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두 개가 전체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CO는 그래도 적게 나오는데 HC가 이렇게 다량 많이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약간 이 엔진이 전체적으로 좀 희박한 혼합비로 연소될 때 그렇게 배기가스가 발생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 차량 같은 경우는 희박한 혼합비로 지금 연소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희박한 혼합비가 지금 이 차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조금씩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좀 더 접근하는 방법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네요. 그래서 CO, HC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금 우리 잠깐 이렇게 매연 좀 맡았지만 매캐하지 않습니까? 목도 좀 매캐하고 눈도 좀 침침하고, 그렇죠? 이거 장시간 맡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일산화탄소라고는 CO라고 하는 가스가 우리 연탄가스 아시죠? 연탄가스의 주 성분이 CO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오래 마시면 사람이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맹독성 가스죠. 자동차에서도 CO가 많이 나오는데 그 CO 가스를 오랜 시간 맡으면 혈액에 어떤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산소 결핍에 의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맹독성 가스가 일산화탄소라는 것을 잘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차량은 전체적으로 약간 희박한 혼합비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점검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점검법이라고 또는 진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COHC 측정과 함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엔진 소리를 시원하게 들을 수 있었던 학습이었습니다. 배출가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장치를 확인할 때 배출가스가 아무래도 사람의 몸에 좋지 않으니 환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동차의 건강보다 정비사의 건강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배출가스 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니스터 탈거 방법은 캐스터 하단의 클립을 제거해 호스 1개를 탈거하고, 캐스터 상단의 클립을 제거해 호스 2개를 탈거한 후 탈거하면 됩니다. 기계식 EGR 밸브 탈거는 EGR 밸브에서 진공 호스를 탈거합니다. EGR 밸브를 고정하는 볼트를 풉니다. 마지막 볼트를 풀 때는 EGR 밸브가 떨어지지 않게 잡고 풀어 탈거합니다. 전자식 EGR 밸브 탈거는 EGR 밸브 커넥트를 분리하고 고정하는 볼트를 풀어 탈거합니다.